자, 종현이 형은 떠났고 네. 이제 토트넘의 그런 이적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저희 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갑자기 눈을 이렇게 흑히 보셔가지고. 아니 이제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너무 난 때리려고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딱 하기도. 너무.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토트넘 관련 주제를 다룰 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선수가 영입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다뤘던 해리케인 이적설이에요. 아무래도 해리케인이 먼저 지금 이적을 할 수 있다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인 손흥민은 어떻게 거치 변동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해리케인이 만약에 나가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리그 내로 이적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이적을 해. 네. 근데 여기서 손흥민까지 나간다? 이러면 올 시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중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리미어리그 인트로 보신 분들 있겠지만 뭐 경기 도중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아예 뭐 이 프로그램은 뭐 간접 광고를 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토트넘 선수가 2명 나옵니다. 누구? 해리케인, 손흥민. 해리케인 나오고 손흥민 이거 하잖아요. 그죠. 하트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 존나 대단한 거거든. 프리미어리그 공식 인트로에서 한국인 선수가 그 팀 대표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법 시즌마다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지난 시즌에도 뭐 손흥민 골장면이 나오고 그 카메라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나오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위상이 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손흥민의 입장으로도 봤을 때 해리케인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뛸 때 조금 더 팀의 비전을 낙관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둘이 되게 친하거든. 그렇죠. 근데 케인이 떠나고 케인의 빈자리가 어떻게 메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쿼드 자체가 어쨌든 위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스타 플레이어들은 과연 나도 이 팀에 남는 게 맞는 것인가? 내 커리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때가 딱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둘을 다 내보내는 건 이거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케인이 나간다고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뭐 이적 요청서를 뭐 제출을 했느니 그거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까지는 저는 안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계약 기간 아직 남았어요. 일단 저는 케인도 계약 기간 때문에 어쨌든 레비가 협상의 주도권을 쥔 이상 케인의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일 큰 스탠스는 일단 안 보내겠다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떠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일단 생각은 해야 되고, 그 케인을 겨우겨우 보내주면 토트넘은 그 똑같은 힘으로 손흥민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이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보다 더 적어질 것 같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차기 감독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적설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영상 이제 쭉 읽기 전에 깔고 와야 되는 건, 지금 토트넘이 전체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해요. 왜냐면 자, 일단 무리뉴 경질됐습니다. 리그컵 우승 못했어요. 그러면서 라이언 메이슨이 감독 대행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최근에 해리케인 공식 이적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팬들이 지금 구단 보드진에 대한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 서포터스,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토트넘 서포터스 트러스트는 유럽 슈퍼리그 참가를 결정한 보드진의 사임을 요구했고, 화요일, 그러니까 지금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이죠. 네. 한 3시쯤 됐을 건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저녁에서 밤 정도 혹은 새벽쯤에 얘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때 보드진과 이 팬클럽이 그 서포터즈가 만남을 또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내쪽으로 외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살짝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건 차기 감독입니다. 라이언 메이슨을 유임할 것이냐 아니면 새 감독을 영입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스콧 파커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 풋볼 런던 쪽의 보도를 좀 보면, 다니엘 레비는 토트넘이 메이슨의 지도하에서 안정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제 세이프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시즌 막바지에 맞춰서 차기 감독을 곧장 선임할 것 같지는 않다. 여기는 메이슨을 꽤 우호적으로 보네요. 네, 그러니까 레비의 스탠스가 그렇다는 거죠. 약간 기대되는 요소는 메이슨이 어쨌든 토트넘의 철학을 알고 있는 인물이고, 분명 토트넘 팬들도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은 뭐 기대 요소긴 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감독직을 유지했을 때 감독으로 메이슨을 신뢰하느냐는 나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경험이 약간 아직은 부족하구나 라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교체술이라든지 그렇죠. 선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팀을 또 맡았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에서는 토트넘 선수단은 야망 있는 새 감독을 원하고 있다. 호이비에르의 말에 따르면 토트넘은 야심찬 구단이고 야심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감독이 누가 선임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적을 고민하고 있다 알려진
케인도 이 감독이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나도 같이 뭐 한 배를 또 타게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존나 명장이 와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유력한 감독, 정말 좋은 감독 후보군에게 토트넘이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줄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토트넘이 사실 뭐 돈 자체를 막 때려붓는 구단도 아니고. 또 지금의 어떤 선수단이나 혹은 그동안의 어떤 팀 커리어, 팀의 트로피가 장점으로 작용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토트넘 지금 트로피를 마지막으로 딴 게 0708 시즌 그때 이제 칼링컵.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지금 스쿼드가 너무 손봐야 될 곳이 많아요. 센터백진부터 해서 새 감독이 와도 어느 정도 본인이 리빌딩의 과도기를 감수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스크가 좀 많다. 네, 그리고 경쟁팀들보다는 약간 위상이 부족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풋볼 런던 쪽이긴 한데 이 앨러스 디어 골드도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관련 얘기를 했어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는 토트넘이 찾고 있는 감독상에 적합한 인물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다만 이 감독의 성향이 수비보다 공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수비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만한 감독은 아니다라고 이거는 골드가 좀 사견을 낸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동안 다뤄져왔던 토트넘 이 감독을 레비가 어떤 유형의 감독들을 선호하는지를 봤을 때 보통 공격적인 감독을 좀 선호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마르티네스도 어느 정도 후보군에 있다고는 봐야 하겠지만. 근데 이제 무리뉴 선임이 그렇게 되면 좀 넌센스죠. 무리뉴 이제 대놓고 사실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감독. 그거는 수비 공격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트로피. 그리고 그렇지.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스타성. 우승 청부사였으니까. 두 가지를 그냥 보고 정말 과감하게 결단한 거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프로필의 감독을 선호하는 것 같고 스콧 파커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파커가 풀럼에 자유할 것 같습니다. 풀럼 보드진하고 스콧 파커하고 약간 사이가 좀 흐트러졌던 게 파커가 영입할 때 나 좀 권한 좀 달라. 근데 구단이 이 부분에서 약간 파커가 원하는 만큼의 영입 의중을 들어주지 않았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에 강등이 되고 그래도 파커는 조금 더 나는 풀럼의 장기적인 비전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드진도 이제 파커의 어떤 이적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약간 수긍을 해주는 듯한 자세를 최근에 취하더라고요. 파커는 그래서 풀럼에 잔류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큽니다. 그리고 이제 폴 머슨 역시도 스콧 파커는 토트넘에 별로 어울리진 않는다라는 의견을 또 사견을 내긴 했어요. 이 감독도 어쨌든 경험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선수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마티아스 긴터입니다. 긴터. 빌트 쪽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긴터의 계약은 오는 6월 만료되기 때문에 거치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3,500만 유로 정도로 평가받는 긴터는 현재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있고 리버풀, 인터밀란 역시도 긴터 영입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3,500만 유로면 한 400에서 450억? 한 500억 봐야 되나? 4,500억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금액인데 뭐 이게 사실 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빌트에서 얘기를 하는 건 토트넘이 어떤 제안을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근데 비교적 최근일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 쪽은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다라고 해요. 뭐 긴터도 어쨌든 센터백 그리고 간간히 이제 멀티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 부분에서의 메리트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지금 센터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링크가 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 자체는 일단 뭐 문제가 있겠고. 그렇지. 뭐 일단 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선수가 제가 순서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요아킴 안데르센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은 풀럼에 임대 중인 리옹 소속의 수비수 안데르센에게 관심이 있다. 리옹은 2천만 파운드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트넘이 뭐 자비처 얘기도 많았었고. 근데 결국에는 성사가 지금까지 되지 못했죠. 이제 안데르센 얘기를 딱 보면 2천만 파운드 가격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데려오잖아요. 애증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안데르센이 이제 보면 수비에 있어서 지금 느린 발이 일단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느린 발 그리고 다소 불안한 수비력 때문에 옆에서 받쳐주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풀럼에서는 그거를 토신 아다라비오가 해줬기 때문에 근데 토신이 괜찮았거든요. 그죠. 그게 좀 메워졌는데 이 안데르센은 가뜩이나 지금 토트넘은 센터백이 불안해서 발빠른 수비수, 무언가 수비를 리드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롱패스 자체로는 안데르센 토비가 겹치기 때문에 안데르센이 영입되면 토비에는 사실상 파트너보다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데르센의 옆자리에서 누가 안데르센의 불안한 수비력을 커버해줄 수 있겠느냐. 그럼 없잖아. 또 데려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될 바에는 안데르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비력도 일단 의문이 있고
빌드업은 좋아요. 롱패스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것만 놓고 영입을 하자니 지금 토트넘의 팀 성향상 또 파트너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이 없을 시에는 이 선수도 나왔을 때 진짜 흔히 얘기하는 똥 싸는 수비수가 될 수도 있다. 전 그게 좀 많이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영입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네, 그럴 수 있다. 네,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마우로 이카르디입니다. 이카르디. 네. 리키프에서 나온 건데 토트넘이 해리케인을 1캐리 할 경우 이것도 이제 해리케인이랑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최전방 공격수니까. 이카르디는 그들의 1호 타겟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건 사실 재밌진 않습니다. 영정님처럼 되면 안 됩니다. 네. 이들의 협상 가능성은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체티노는 이카르디에게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제안했으며 구단에 대해 호의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네요. 있을 수 있는 그림이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카르디랑 뭐 얘기하다가 그 에이전트한테 이제 연락 올 거 아니에요. 뭐 구단하고 협상도 있겠지만 토트넘 저 뭐 있던데 뭐 얘기하면 포체티노가 야 토트넘 좋지 하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뭔가 관계자끼리 접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가능한 그림이긴 한 것 같아요. 연락처 알려줄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뤄지지 않은 선수 중에 보트만도 이제 센터백인데 링크가 좀 나고 있죠. 네. 보트만이 이제 왼발 센터백이긴 한데 파트너로 폰테가 뛰는 거랑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전술적으로 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트만도 왼발 센터백이라는 어떤 메리트는 있고 희소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력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는 꽤 많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것도 제 주관이지만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저는 센터백 중에 가장 물망에 올라야 되는 선수는 일단 발이 빨라야 되고 어느 정도 수비를 리드할 수 있는 선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속팀에서 파트너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토트넘이 영입한다고 해서 극적인 효과가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가 안데르센 그리고 약간의 저 보트만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좀 장황하게 풀어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존나 잘하는 센터백을 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네. 리딩 되고 중심 잡아줄 수 있고 근데 뭐 저는 사실 중심을 잡아주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발이 조금 빠르지 않은 것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발 빠르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옛날 베르통원처럼 맞아요. 진짜 딱 수비진에 있어서 내가 리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느려도 영리하면 되거든요. 그래, 영리하면 가지면. 네. 그리고 저 피오렌티나에 있는 밀렌코비치도 나이도 나이고 기본적으로 가진 신체 능력도 있고 이런 유형의 선수도 요즘에 밀렌코비치는 되게 좋은 게 수비력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약간 개인의 몫으로도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매물은 솔직히 좀 약간 괜찮게 보이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감독도 문제고 지금 선수도 문제고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시즌 말미로 가고 있는 와중에 한창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 경쟁해야 되는데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이적설이나 뭐 감독 선임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뭐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팔려고 할 거니까 그때 같이 또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